사건의 배경 1999년 7월 그해의 여름밤은 유난히 고요하고도 으스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미제 사건, 역사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는 고속도로 운전자 실종 사건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무대는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인근이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과 속도를 상징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순간만큼은 그 활력이 아닌 깊은 고독과 어둠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일 시간은 밤 11시 10분경을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차량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잠들었거나 혹은 막바지 운행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던 시각이었지요. 바로 그 고속도로 1차선에서 흰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중앙 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연달아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4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벤츠는 크게 파손되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1차 사고는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밤의 어둠 속을 달리던 또 다른 차량이 이 혼란의 현장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차량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 가명 김소정 씨가 운전하던 마티즈 경차였습니다. 김 씨의 마티즈는 벤츠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현장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곧이어 구조 요청을 받은 견인차와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기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사고 차량들의 상태였습니다. 벤츠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거나 혹은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사고를 낸 김소정 씨의 마티즈 차량은 달랐습니다. 저는 현장에 도착했던 한 견인차 기사의 증언을 기억합니다. 그는 차 문이 열려 있거나 완전히 잠긴 상태는 아니었고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운전자가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소지품은 그대로였습니다. 김 씨의 지갑, 당시 소지하던 휴대전화, 그리고 간단한 개인 물품들이 모두 차량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급하게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지갑이나 휴대전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두고 사라진 그녀의 행적은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 후 이탈이 아님을 처음부터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는 김 씨가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거나 패닉 상태에 빠져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이 지나도록 김소정 씨의 어떤 흔적도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숲과 농지, 나들목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고속도로 운전자 실종 미스터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밤에 고속도로라는 개방된 공간, 2대의 차량과 여러 명의 관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운전자가 흔적 없이 소멸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이 아닌 배후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진 미스터리로 승격시켰습니다. 김소정 씨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고속도로를 벗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여전히 그 현장 어딘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1999년 7월 경부고속도로는 한 여성의 실종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어둠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미스터리의 깊은 곳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실종과 수사의 시작. 밤 11시 20분 견인차와 순찰차가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인근의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기이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1차 사고를 낸 벤츠 차량과 뒤이어 추돌한 김소정 씨의 마티즈 경차가 처참한 모습으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운전자의 부재였습니다. 벤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가명 박 씨 부부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곧이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사고의 운전자인 김소정 씨는 자신의 차량에 단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안전벨트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고 직후 급히 챙겼어야 할 필수품들, 즉 지갑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팀의 초기 판단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단순 도주나 도움 요청을 위한 이탈이었다면 당연히 소지품을 챙겼어야 마땅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정신 이상 및 이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강 씨가 사고의 충격과 공포로 인해 판단력을 잃고 어둠이 짙게 깔린 고속도로 갓길 넘어 야산이나 농지로 무작정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입니다. 즉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되어 대전 나들목 주변을 중심으로 반경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밤새도록 이루어진 수색이었지만 김 씨의 옷가지나 발자국 혹은 부상을 입은 흔적 등 단 하나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자 사건 발생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타의에 의한 납치 혹은 강력 사건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사고 직후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면 그녀가 고속도로를 벗어나기 전에 목격자가 나타났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보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CCTV는 1999년 당시의 열악한 환경 탓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명확하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즉, 사고 발생 시점부터 견인차가 도착한 불과 7, 8분의 공백 시간 동안 김소정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수사팀은 갓길에 멈춰 선 김 씨의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차량 파손 부위와 브레이크 흔적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를 분석했지만 김 씨가 혼자 힘으로 그 충격에서 벗어나 장거리를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부상을 입었거나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결론은 곧 김 씨가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동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결국 김소정 씨 실종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풀기 어려운 고속도로 위의 미스터리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강 씨의 비자발적인 실종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범죄의 명확한 증거피 싸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요했던 경부고속도로의 밤은 한 여성의 실종과 함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세상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실종 당일의 행적 추적. 수사팀은 사라진 김소정 씨가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그날 밤의 궤적을 쫓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실종자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가 왜 그리고 어떻게 고속도로 위에서 사라져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99년 7월 실종 당일 김 씨의 행적은 낮 시간 동안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특별히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외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곧 있을 집안 행사를 준비하는 등 일상에 충실했던 분이었습니다. 즉,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저녁 9시경 집을 나선 후부터 미궁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티즈 경차를 몰고 평소 이용하던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10분경 그녀의 차량이 사고 현장 인근의 낡은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멈춥니다. 약 2분 뒤인 밤 11시 12분경 그녀의 차량은 앞서 사고를 낸 벤츠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고를 일으킨 김 씨의 운전 행태에 주목했습니다. 벤츠 차량은 1차 사고 후 4차로에 멈춰 서 있었는데 김소정 씨의 마티즈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김 씨가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지 못할 만한 돌발 상황에 처했거나 둘째, 사고 직전 이미 운전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녀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백은 역시 사라진 8분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밤 11시 12분경부터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한 밤 11시 20분경까지 단 7, 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김소정 씨는 자신의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짧은 찰나에 그녀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차를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소지품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이탈이 자의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부상을 입은 채 차량에서 나왔다면 그 부상자는 누군가에게 발견되었거나 적어도 도로 주변에 피해 흔적이라도 남겼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정밀 수색 결과 현장에서 김 씨의 혈흔이나 그녀의 신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정 씨는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현장에 있던 누군가, 어쩌면 사고와 연루된 인물이나 혹은 수상한 차량을 타고 나타난 제3자에 의해 강제로 현장을 벗어나야 했을까요? 이 사라진 8분은 김 씨의 평범했던 일상과 그녀의 비극적인 실종을 가르는 시간의 블랙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지 않고서는 이 고속도로 미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제보와 현장의 의문점. 김소정 씨의 실종은 초기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경찰은 대국민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건의 미궁을 더욱 깊게 만드는 모순된 제보와 충격적인 현장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팀의 이목을 끈 것은 사건 당일 밤 고속도로를 지나던 폭수의 운전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운전자는 사고 현장 근처 김 씨의 마티즈 차량이 멈춰 선 지점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부상자처럼 보였고 차량 옆 도로에 누워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김 씨였다면 그녀는 사고 직후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누군가의 도움 혹은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수상한 차량의 목격담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견인차가 도착하기 직전 사고 현장 근처에 일반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고 2명의 남성이 차량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차량은 벤츠나 김 씨의 마티즈와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으며 왜 그 시간에 사고 현장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김 씨의 실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3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바로 벤츠 동승자와 관련된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김소정 씨의 마티즈 차량 앞 유리, 즉 충격이 가해진 부위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이 머리카락은 1차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동승자였던 가명 박 씨 부인의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세 가지 의문을 동시에 던졌습니다. 첫째, 박 씨 부인이 벤츠 사고 후 차량에서 나와 도로에 서 있다가 뒤따르던 김 씨의 마티즈에 의해 2차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2차 충격을 받은 후 그녀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다면 그녀의 부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셋째, 이 두 여성 사이에 실종과 관련된 모종의 접촉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벤츠 동승자의 남편인 가명 박 씨는 이 증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아내는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 뒤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마티즈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견인차 기사들이 증거를 조작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주장은 사고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 사이에도 숨겨진 갈등이나 비밀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며 수사를 더욱 미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목격담, 의문의 차량과 남성들, 그리고 마티즈 차량에서 발견된 벤츠 동승자의 머리카락. 이 모든 조각들은 김소정 씨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 이탈이 아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진 사건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 씨가 사라진 그 짧은 순간에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진실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재수사와 여러 가설의 대두, 미스터리한 제보와 현장의 의문점들은 경찰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복합적인 상황과 강력 범죄의 가능성이 얽힌 사건으로 재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은 확보된 단서들을 재검토하며 김소정 씨가 스스로 사라질 수 없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설을 세우고 실종의 진실을 가로막는 어둠을 걷어내려 했습니다. 가설 첫 번째, 2차 충격 및 은폐 가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 가설은 2차 사고의 충격과 그에 따른 은폐였습니다. 김 씨의 마티즈 차량 앞 유리에서 발견된 벤츠 동승자 박 씨 부인의 머리카락은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수사팀은 박 씨 부인이 1차 사고 후 혼란 속에 차에서 나와 도로를 서성이다가 김 씨의 마티즈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가설은 이어집니다. 만약 김 씨가 이 충격으로 인해 크게 다쳤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박 씨 부인이나 그녀의 남편인 가명 박 씨 혹은 현장에 있던 수상한 제3자가 이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2차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박 씨 부인에게 가해진 충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소정 씨를 강제로 현장에서 이동시키고 은폐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씨 부부의 남편이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경찰 수사의 비협조적이었던 태도는 이 가설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가설 두 번째, 견인차 기사 개입 및 미필적 고해 가설. 수사팀은 또한 견인차 기사들의 행적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일부 제보에 따르면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티즈 차량의 방향이 초기 보고와 달랐으며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을 돌리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섬뜩한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차 사고 충격이나 2차 사고 충격으로 인해 김소정 씨가 쓰러진 채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견인차가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김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쳤을 경우입니다. 사고로 인해 김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운전자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쓰러진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과도 연결되지만 견인차 기사들은 강력하게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기에 수사팀은 이 가설을 쉽게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설 세 번째, 제3자의 우발적 범죄 가설. 가장 해소하기 어려운 것은 제3자의 우발적 범죄 가설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났던 수상한 차량과 2명의 남성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김 씨를 발견하고 우발적인 충동이나 다른 범죄적 의도로 김 씨를 납치하거나 해를 가했을 가능성입니다. 김 씨가 모든 소지품을 차량에 남겨두고 사라진 행적은 그녀의 이탈이 자의적이지 않았음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재수사팀은 이 모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벤츠 차량 운전자, 동승자, 그리고 견인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반복적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진실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소정 씨의 실종 사건은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이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강력한 결론을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명확했습니다. 김소정 씨는 혼자서 그 밤에 고속도로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방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현장에 있던 누군가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와 남겨진 진실. 김소정 씨의 고속도로 실종 사건은 1999년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여성이 차량과 소지품을 모두 두고 공중으로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일상적인 공간의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제보를 요청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숲과 야산은 수차례 다시 수색되었지만 김 씨의 시신이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까지 혹은 그녀의 행방을 짐작하게 할 만한 작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의 진실을 품고 있는 듯했던 사고 차량들, 벤츠와 마티즈 역시 더 이상 수사 진전을 이루어낼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채로 대한민국 경찰 기록의 한 페이지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멈추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소정 씨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김 씨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경찰의 일부 추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김 씨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사건 발생 후에도 수년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대전, 나들목 주변의 고속도로 갓길을 수시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거대한 진실이 아닌 단지 김 씨의 행방을 알려줄 작은 표식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완벽한 범죄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도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벤츠 동승자의 머리카락, 쓰러진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 현장에 머물렀던 수상한 차량들까지 수많은 의문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명확한 진실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라진 8분의 미스터리가 단순히 시간적 공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이 침묵하고 진실이 은폐되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소정 씨는 그날 밤에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어떤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으며 그녀가 사라짐으로써 그 진실은 영원히 봉인된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그곳은 이제 평온한 교통의 요지이지만 그 도로 아래에는 여전히 한 여성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김소정 씨의 사건이 언젠가 미제 사건 파일에서 다시 꺼내져 그날 밤의 침묵이 깨지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